안녕하세요. 저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과정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필수 암기사항, 이 마지막 이론 정리 과정이고요. 자, 우리 공법은 2차 과목이라서 이 암기 과목의 성격이 좀 있죠. 암기할 사항들이 꽤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전날에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꼭 우리가 이제 한번 쫙 훑어보고 들어가야 이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필수 암기사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꼭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한번 쫙 훑어볼 수 있게끔 한 48페이지 됩니다. 48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필수 암기사항이다. 암기 이 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돼요. 2차 과목이라서 이 암기 과목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암기사항 자, 요거 갖고 이제 쭉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국토법부터 3페이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법. 이 국토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우리 공법의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법이죠. 국토법이 또 1번부터 12번까지 앞에 쫙 나오니까 1번 맞추고 2번 맞추고 이래야 자신감이 팍 생겨갖고 확실하게 우리 시험 합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국토법이 이제 이 체계하고 용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국토법은 용어에서 작년에도 하나, 재작년에는 무려 2개, 거의 매년 용어에서 한두 문제씩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용어를 이게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외워갖고 맞히는 시험이 아니고 말부터 확실하게 알아야죠. 용어하고 내용 이걸 알아야 우리 시험 문제 풀 수 있게끔. 그 작년 시험에도 단순하게 몇 개 외워갖고 맞출 수 있다. 그런 문제는 딱 4개밖에 안 나왔어요. 단순 암기 문제는 4개. 그거 다 맞춰봤자 1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용, 용어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부터 알아야 이 용어부터 알아야 우리가 문제 풀어갖고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죠.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그 용어 정의하고 묶어갖고 체계하고 같이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말 그대로 국토, 전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이다. 즉 국토의 선계획 후용.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지 먼저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 선계획, 계획에 따라서 이용 개발하자, 후이용,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 그러면 국토법에서 국토에 대한 계획들이 쫙 나오게 되죠. 먼저 국가계획이 있어요.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 자, 이거를 국책사업 한다 그러죠. 국책사업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그래서 25회 또 기출. 포함됩니다. 그럼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우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때 또는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 우리 4대강 사업 같은 촌국토를 놓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는 국가계획이다. 이름을 따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앞에 이 광역자 붙었네요. 광역자 붙으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다른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준다. 그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옆에 인천광역시 묶어갖고 계획권을 지정. 그럼 2개 관할구역 묶어줬으니까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 2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뭐하자. 기능을 분담.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기능을 분담, 서로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그 기능 분담을 위한 광역시설, 도로, 전철 같은 광역시설 배치 같은 이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얘들은 우리 국토에서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죠. 특수계획이라고 그래요.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하거나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했을 때만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특별한 계획들이죠. 일반에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도시군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시 또는
도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이거를 세 글자로 도시군.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논점. 여기서 군이라고 할 때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빠진다. 왜요?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시 또는 군이라고 할 때는 도에 있는 시군을 얘기해요. 도. 그럼 원래 이 광역지자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이 도는 경기도 같은 거 계획을 수립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도가 아니고 밑에 시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근데 다시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럼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이 장기 발전 방향, 그 지역의 특성, 산이나 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간 구조가 획정되면 생활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생활권, 주거 생활권, 상업 생활권, 공업 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해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이 됐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됐든 뒤에 말 다 똑같네요. 다 뭐만 제시해 주는 거냐?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 이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 자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정책 계획이라고 그러죠.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실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쟁송의 대상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얘들은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합쳐갖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자, 관리한다는 거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를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 정비, 구도시 재개발, 보존할 곳은 보전. 그럼 개발, 정비, 보전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집행하면서 그 도시나 군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 집행계획이다.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해요. 또 행위 제한한다 그러죠. 또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요. 구속적 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법 부당하게 수립이 돼서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았다.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토지 계획입니다. 공법 통틀어 갖고 제일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아무거나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계에서 제시해 준 각종의 정책을 주민의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 갖고 먼저 결정부터 하는 거죠.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6가지가 있죠.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결정해 갖고 집행. 그래서 용용, 기도, 지입 우리가 외웠는데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 구역 이름 이거 이제 4개 당연히 다 알아야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은 각각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다 용도를 결정.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토지의 쓰임새. 자,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 항상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 용도구역 얘는 이번에 따로 썼으니까 지역지구와 관계가 없죠. 독자적인 거예요.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게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럼 용도지역 등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효과,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세 가지 제한하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럼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같은 거는 다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라고 했죠. 대통령령. 그다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는데요.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세게 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죠.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주로 건축을 규제합니다.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뭘로 정해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거죠. 조례로 정합니다. 그다음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용도구역별로 따로 정해갖고 그 용도구역별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자, 행위 제한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그거는 용도구역. 그리고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고 행위 제한은 따로 정한다는 거 꼭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기반시설 하면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46개 있죠. 그럼 이 46개 중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뭐를 설치할 거냐 하나를 구체적으로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결정해야죠.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 그러면 그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이냐? 도시, 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래서 절대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은 말 아니다. 이제 구분해야 돼요. 기반시설은 46개가 있고요. 그 46개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결정. 그 하나 결정된 한 개는 도시군 계획 시설. 그 결정한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줄여갖고 우리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 정비사업, 구도시 재개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럼 사업이 또 3개 나옵니다.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자, 애들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3가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다 지구자부터 쓰면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일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본질은 뭐냐? 용도구역. 그런데 2번에다 쓴 게 아니고 6번에 빼놨다.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는 개발 못하게 하려고 정하죠.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건축규제를 뭐 해줘요? 최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줘갖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도시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게 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 그리고 용도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게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까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은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자. 정책만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이나 기반설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관리계획은 집행계획. 얘는 미래상을 지시하는 거고 얘는 현실에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계획, 집행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계획들 쭉 우리가 이름 정도 봤는데 이 계획도 다 위계질서가 있어요. 상하,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부터 그대로 상위계획, 하위계획, 위계질서가 되죠. 그럼 우리 계획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상위계획이 됩니다. 국가계획은 전 국토를 놓고 수립하는 제일 큰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그 도시군계획은 하나에 관한이고요.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상위계획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계획의 위계질서 공식화하였고 어떻게 얘기해요?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라고 그러죠. 지침 또는 기준.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 근데 부합하지 않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때는 당연히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계획의 위계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이 국토법에서는 가장 하위 계획인데 다시요 도시군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 그래서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 지침이다. 즉 상위 계획이다. 그래서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 뭐 예를 들어 갖고 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 뭐 정비계획 등등등 이런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도시군 계획이 상위 계획, 즉 국토법이 다른 법보다 상위법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이 특히 부문별 계획이요. 교통이면 교통, 주택이면 주택. 이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특히 무슨 계획에 부합해라?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기본자가 키워드가 되죠.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래서 계획의 위계질서까지 우리 한번 싹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개발 체계. 이 개발 체계는 간단하죠. 2개입니다. 자, 국토의 개발 체계는 2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허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가 되고요. 3가지가 있네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중에서 이 시설 사업 얘만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을 하고요.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니까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다 국토법의 부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속법.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다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허가권자, 이 허가제니까 허가권자 주인공. 우리 국토법에서는 허가 다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그냥 다 허가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 6개. 이거 뭐 1년 내내 했으니까 6개 이제 다 정리돼 있어야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취, 토지 분할. 물건을 항상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개는 그냥 냅두면은 난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럼 허가 받기 전까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금지. 어디서 금지? 한국.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다 금지 못하는 거예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개발구역에 허가를 받든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든 6개는 항상 공통이 되는 거죠. 공통.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가 이제 크게 2개가 있죠. 기반설 연동제,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과 연동한다라고 하고요. 이 연동제가 2개가 있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이 2개를 연동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이 2개는 제일 잘 물어본 논점. 이거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용도구역은 개도시수 입 5개만 용도구역. 얘들은 구역으로 끝나도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기차 써갖고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거 기계발치. 이에 반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진짜 써갖고 신개발치. 서로 정반대 개념.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중복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정반대 개념이죠.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곳이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해도 기반설 설치가 뭐한 것? 곤란. 요게 키워드. 기반설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용적률만 50% 강화시켜갖고 이건 대형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개념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에 반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뭐한 곳이냐. 필요. 그래서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 기반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데요.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돈을 내죠. 이게 궁극적인 효과. 그러면 돈 누가 내는지 그게 핵심이죠. 누가 돈 내야 돼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을 내도록 하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게 작년 그냥 한 문제죠. 100, 200, 300, 400, 500 숫자만 그냥 띵 물어본 거죠. 200 초과는 건물 신축, 중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종래 우리 국토법의 마지막이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얘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허가의 기준.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허가의 기준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싹 이번에 싹 개편이 됐어요. 개정돼갖고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려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데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러면 틀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허가의 기준. 그래서 허가권자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죠. 일단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대상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절대 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주, 상, 공업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작년 29회 때 계속 기출이죠. 그래서 녹지, 비도시. 그래서 이 녹지나 비도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럼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개발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에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후개발 체계는 이렇게 이제 2가지 체계로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국토법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리고 시도는 군. 근데 군이라고 할 때는 광역시의 군은 제외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들을 한번 써보시라고 그 가로 빈칸 비워놨고요. 그건 이제 그 큰 번호가 끝날 때마다 제 다 뒤에 답 달아놨으니까 그 답은 뒤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뭐 어려운 거 써놓은 거 아니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6가지. 용, 기, 도, 지, 입. 6가지 결정해놓고 집행해 나가는데요. 자, 용도구역의 이름 한번 써보시라고 또 비워놨는데, 이 작년에는 다 비워놨다가 그래서 또 승질내고 그러니까 그 2개만 딱 써보시라고 비워놨어요. 그래서 맨 앞에 게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거 아직도 이거 도자 이름 모르면 안 되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얘가 30회 재작년 학 문제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밑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할구역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 일부 지역을 뭐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토지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그게 뭐야? 행위제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 등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런데 밑에 성장관리계획. 자, 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허가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기반설이 24회부터 28회까지 그냥 5년간은 우리 시험에 울고 먹은 논점이죠. 그래서 기반설, 그 동그라미 1번에 교통설부터 7번 환경기초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 놓고 종류들 쫙 읽어. 그래서 얘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 5년간을 읽어먹은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교통설. 자, 교통설은 교통과 관련되는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밑줄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 개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차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차량 검사, 면허 시사 이런 것들. 그다음 공간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뭐 공공공지, 고수부지 같은 거. 그다음에 유통공급설, 공급설이니까 수도 또 하나면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끝에 보면 공동구. 우리 공동구도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얘도 다 공급시설이에요. 그럼 공동구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의 면적이 200만 초과할 때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있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인데 학교도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 방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얘가 25회 때는 단독이죠. 하천, 저수지, 유수지, 가뭄이나 홍수 예방하는 거죠. 방화설비, 끝에 뭐 사방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 보건위생설은 28회 때 정답 죽는 거죠.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그 다음에 도축장, 종합병원, 죽는 것과 관련되면 보건위생.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떠나면 하수도. 얘가 24회 때 딱 스타트.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땡.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설도 있고 수질오염 방지설도 있고 폐차장 밑줄. 얘가 26회 때는 정답. 폐차장은 교통설. 그럼 틀리죠. 주차장은 교통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끝에 등등등 해갖고 생략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 제대로 풀어갖고 써놓으면 46개. 그 46개 되는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그리고 이 기반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딱 3개만 세분이 돼요. 도로는 일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자동차 전용, 자전거 전용, 보행자 전용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세분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광장, 교통광장, 경관광장, 건물 부설광장 뭐 이런 식으로 딱 3개만 세분. 그거 어떻게 세분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분하는 게 딱 그 3개만. 그 3개만 세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얘는 29회 때 그냥 한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3가지 있네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러면 틀려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결정된 한 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공공시설. 자, 우리 공공시설은 공공용 시설 같이 쓰는 거예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끝에 뭐 공공용 시설 그거 같이 쓰는 건데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이 되는 게 있죠. 주차장이나 저수지. 그래서 주차장은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갖고 새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거죠. 뭐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누가 구한다? 관리청. 관리청의 소유권이 무상기소. 그거를 기부 체납한다 그러죠. 그래서 개발행위 등을 하면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관리청에게 소유권이 무상 귀속됩니다. 그 다음 밑에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 자,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전국토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는 거고요. 그 밑에 용도지구. 얘도 30회 때는 단독기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일반적으로 강화하는데 완화해 주는 용도지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완화해 주는 거.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준다.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정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자, 용도 지구는 중복지 정도 됩니다. 하나의 토지의 고도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얼마든지 중복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합니다. 그게 키워드 따로 정해서 그 시가제 무질서 확산 방지 같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까지 용어들 바꾸고 나머지 것들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체계에 따라서 권한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권한자. 하여튼 권한자는 잘 물어봐요. 권한자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 거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핵심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든 일부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일부만 포함해갖고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도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도에서는 도지사,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 그거 다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 다음에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요? 시도에 걸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 이거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일단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2명이에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 2명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통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 그럼 명령을 받아갖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지정권자보다 하급 행정청이다. 딱 위계질서로 정리하면 되죠. 그럼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그러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 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군수가 수립, 도지사한테 승인.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이게 가장 원칙적인 체계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원칙에서 대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자, 원칙.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 것이 보시면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돼요. 혐오시설 같은 거 서로 유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이때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에게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죠. 자, 이때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재협의 권고하는 거죠. 단독 신청이라는 게 뭐예요? 단독 신청, 일방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재협의하라고 권고하고 안 되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밑에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경우가 또 2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복잡해지는 건데, 그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했을 때, 거기 또 하나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절대 안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죠. 또 3년 내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 3년.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한다, 이 말은 수립 안 했다 그죠?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 안 하면 냅둬라. 그럼 도지사가 직접 수립. 거기 동그라미 2. 그래서 2가지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하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2가지 있네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것 동그라미 1. 또는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그것 동그라미 2. 그럼 3년 내 시도지사 수립 안 하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해제된다? 틀려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해제나 실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년 내 수립 안 하면 그냥 지정한 자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4번은 이제 공동수립이죠. 그 지정권자하고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그냥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도 가능합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도 다 가능. 그런데 절대 시장군수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수립할 수 있다? 없어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갖고 승인받습니다 하고 승인권자는 이꼴 누구예요?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원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그 지정권자한테 다시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단골 메뉴.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넘어갑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뭐 일반적인 절차죠. 일단 계획 수립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 이거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 없어요. 생략 없습니다. 이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들은 경미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차 생략 일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주민의 의견 청취.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한 방에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까지 마저 다 듣는 거예요. 하급 행정청 의견까지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애들 쌓아보았고 지자체 의견 듣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주라?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도 다 들어갔고 수립에 또 오면 수립. 그럼 기준에 맞게 수립했는지 이제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또 오면 승인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하는데 이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협의, 심의, 특히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앞에다 중앙자 붙여주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자 붙여주는 거죠. 그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그럼 다시 승인권자는 승인한 서류를 수리권자한테 송부 사인하고 다시 송부 보내주면 송부받은 수리권자가 우리한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공고하고 열람기간도 3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파트에서는 숫자 물으면 대부분 며칠이요? 30일. 그 공청회만 좀 이따 볼 건데 14일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30일. 그리고 조심할 게 승인권자 승인하고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킨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작년 정답이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다시 수리권자한테 송부해서 수리권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들어갑니다. 수립 기준. 그 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거기 딱 끊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개발계획 딱 끊고요.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끊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까지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국토부 장관. 그런데 자 우리 계획의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죠. 국토부령. 이 국토부령은 법령입니다. 법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또 환지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환지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도시군 계획설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공간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환지 계획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도시군 계획설이나 환지 계획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령, 법령으로 정하도록 강제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야 돼요? 그대로. 특별시의 발전 방향은 특별시장, 광역시의 발전 방향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고요.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리권자가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죠. 도시군관리계획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죠. 그런데 뭐만 절대 안 되냐? 기본계획은 안 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only 특광자원 수리, 영어로 only 특광자원 군수만 수리권자가 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광자원수가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인접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연계 수립도 가능.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성남시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연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연계 수립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수립 의무의 예외죠.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립 의무가 없다.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 그 세 가지 요건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동그라미 1, 광역시하고 붙어있지 않은 동그라미 2, 인구도 10만 명 이하 동그라미 3, 시군 일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대표적으로 울릉군. 그 다음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럼 이미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으로 장기발전방이 모두 제시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모두 그게 거기서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런 예외가 있고 예외가 아니면 특광자원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이 중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는 승인 있어요, 없어요? 승인 없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치권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냥 확정한 대로 그냥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확정. 그 다음 밑에 절차, 절차 똑같죠.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역시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해서 인구, 경제, 사회문화 필수적으로 조사.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조사할 때 토재,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두 개를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고요. 근데 토재 그거 몇 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 있죠. 또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특광시군 의회 그대로 특광자원수니까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듣죠. 의회는 30일 내 의견 제시. 그래서 수립 동그라미.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왔고 수립. 그 중에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동그라미. 승인했으면 도지사는 다시 시장원수한테 송부해서 시장원수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 30일 이상 열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립할 때 뭐까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수립했으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공고 열람시켜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도시군관리계획 이어서 보겠습니다.